반갑습니다. 초보분들을 위해서 닥치고 현장 부동산에 미치다. 이 책은 많은 강사들보다 수없이 많이 현장을 다니고 누비면서 나만 알고 있기에는 너무 좀 그럴 것 같아서 이렇게 책을 낸 발품 항제 여러분들에게 오늘 속속들이 제가 생각하는 2022년도의 생각을 전해드리고자 호랭이TV에 나온 나무 이성주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발품 황제? 네. 이 말이 딱 꽂힙니다. 진짜 누구보다도 현장을 많이 다니시고 네네네. 네, 정말 누구 못지않게 진짜 열심히 다니시고 네. 그 요새는 좀 포스팅이 조금 뜸하신데 옛날에는 그 맨날 그 중개사무소 네, 맞습니다. 임장 다니고 맨날 했던 그게 네. 저는 기억이 나거든요. 네네. 그게 우리 인연이 또 4년인가 5년 전에 그죠? 부천. 그때, 강의 때 오셔가지고 들었던 이 블로그 포스팅도 나와의 약속인 것 같아요. 이제 그거 하다 보니까 또 유튜브도 촬영하고 싶고 강의도 또 진행하고 싶고 이러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조금 게을러진 것도 없지 않아 있는 것 같기도 합니다. 깨알러진 거? 네, 게을러졌다. 타락의 시작이다라고 보시는 분들 있고 네. 뭐 아니다 이건 좀 약간 눌린 거다. 네네. 약간 조정, 약간 지켜보는 상황이 좀 있는 거다. 관망세인 거지. 네. 하락으로의 턴은 아니다라고 보시는 분도 계신데 네. 현장 전문가로서 좀 어떻게 보고 계신지. 현장을 다니면서 느낀 거는 일단은 이번 대선 이후에 나는 투자를 해야 되겠다는 포지션을 잡는 분들도 계시고 오히려 이게 기회다. 종부세를 한번 탁 맞으니까 법인으로 이제 투자하신 분들이 이제 싸게 내는 매물들이 많거든요. 물론 그 지역을 매수할 때는 자기에 맞는 또 공시지가 1억 미만이 넘어가느냐 안 넘어가느냐 이 4월 27일 날 8일 날 해서 29일쯤에 이제 발표가 나게 되면 이제 그 상황에서 오히려 이참에 매수하는 분들도 있고 그 지역마다 현장을 다니다 보니까 편차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비규제 지역이냐 규제 지역이냐에 따라서 그리고 향후 이제 윤석열 후보님 그리고 이재명 후보님의 대선 공약을 보고 미리 공부를 해서 또 선진입하는 분들도 있고 지금 국제적인 여러 가지 분위기에서 조금은 현금을 보유하면서 기다려보자라는 분들도 있고. 근데 항상 보면 사이트 그래프보다도 현장이 더 선행을 하니까 이제 그런 부분이 저는 많이 보이죠. 그런 매물들이 이제 좀 거래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 그러면 이야기 나온 김에 두 명입니다. 후보가 어쨌든 유력 후보는 두 네네. 명인데 네. 어떻게 좀 보세요? 그러니까 뭐 정치적으로 얘기하기 좀 그렇고 그냥 제가 현장 갔을 때 뭐 지역 가면은 부동산 소장님한테 질문을 해요. 소장님은 두 분 중에 누가 될 것 같습니까? 이러면 이제 애매모호한 답을 해요. 낮에는 파란 당이었다가 밤에는 빨간 당 이렇게. 근데 그런 말은 뭐 어느 누구의 어떤 특정 후보를 얘기하기보다는 저는 그래요. 항상 출구 전략. 세 가지의 어떤 굴을 파고 토끼처럼 교토 삼굴이라고 이분이 됐을 때는 이렇게 나는 포지션 잡는다. 또 이분이 됐을 때는 이렇게 포지션을 잡는다. 이렇게 어떤 준비를 하는 게 진정한 투자자이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교토상국은 뭐 어떻게 하실 생각이세요? 자, 1번이 된다.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어서 뭐 대기업의 총수분들도 예전엔 그랬잖아요. 지금은 모르겠지만 예전에는 이 후보에게도 또 이렇게 후보를 위해서 또 선거 자금을 좀 지원하고 또 이 후보도 배팅하고 이런 식으로 한 후보만 밀고 갔다가 나중에 잘못되는 경우도 많이 그렇죠. 뭐 그런 게 좀 접목해서 투자도 내가 좀 위험하다 하면은 본인에 맞게 이건 내가 위험하니까 그냥 빨리 치고 빠지는 치빠 전략을 세우고 그리고 트렌드에 난 이 트렌드를 싫어 나만의 어떤 트렌드를 나는 내가 만들어 나갈 것이다 하면 그렇게 또 만들어 가고 그 사람의 어떤 투자금 성향 또 자기가 주택수를 많이 가지고 있는지 아니면 요즘 유행하는 썩은 상가처럼 그렇게 가든지 아니면 뭐 지산이나 오히려 생수기나 도생이나 이런 쪽으로 좀 아예 다른 쪽으로 포지션을 잡든지. 그게 어떤 후보가 됐을 때의 전략이세요? 아무래도 이제 뭐 지금 규제를 한다 뭐. 1번? 그렇죠 뭐. 그렇게 지금 많이 많았잖아요. 왜냐하면 쉽게 그냥 그분이 했던 것들을 보면 경기도지사 시절에 했던 것들을 보면 대충 이분의 성향과 스타일을 아니까. 무섭죠. 네. 그래서 이제 외국 가야 되나 뭐 이런 분부터 어떤 단톡방은 그냥 다 팔고 미국으로 그냥 부동산 사야 되겠다 해서 미국 부동산 단톡방 만들어 사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이미. 근데 지금 뭐 분위기가 또 어떻게 될지는 모르지만 그냥 정말 진정한 투자자라면은 이분이 됐든 저분이 됐든 준비를 하고 있는 게 좋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그럼 누가 됐든 계속 투자는 하시는 거예요? 그럼요. 우리가 밥을 안 먹고 살 수는 없잖아요. 투자는 밥이다? 배고프면 밥을 먹어야 되고. 내가 비싼 밥을 먹고 싶으면 내가 자본이 있어야 되고. 그러니까 돈은 인격적 자립의 기초이다. 돈이 있어야 내가 63빌딩에 가서 칼질을 하든 123층에 가서 와인을 먹으면서 뷰값을 내고 맛있는 어떻게 보면 본인이 고기를 사서 스테이크를 해서 와인 사서 집에서 먹어도 되는데 그 뷰값이나 그 어떤 분위기 값이
어마어마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자기 수준에 맞게 투자도 그렇게 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분들은 이제 야 끝났어 이제 하고 이제 투자를 멈추신 분들, 네. 이제 손 떼는 분들, 관심을 이제 조금 덜 두는 분들도 있고, 네, 네. 야 지금이 기회다 하시면서 좀 이렇게 막 열심히 살펴보고 계신 분들도 네, 네. 계신데 주변 분들은 좀 어떠세요? 아무래도 이제 본인도. 우리 주변 분들도 그렇게 좀 관망하고 대선 결과를 지켜보고 그리고 본격적인 이전 정책은 5월쯤에 나올 거라고 생각하고 그때 조금 쉬면서 심호흡하고 투자를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도 있고 오히려 뭐 좀 기회다 오히려 이때 무서워서 우리 조금 전에 우리 대표님께서 얘기하셨다 무서워 이런 것처럼 무섭게 생각하고 그냥 있는 분도 있고 쉽게 말해서 부동산은 과거를 되게 많이 어느 정권 때 어떻게 했고 또 지금 정권은 어떻게 했고 과거에 규제였다가 비규제되고 또 규제하고 이럴 때 분위기 지역이 어떻게 이동하고 나는 규제한다 소리 듣고 무서워서 팔았는데 더 올라가. 이 뭐야 이거. 뭐야 이거. 이런 분들이 경험을 했기 때문에 이제 홀딩하는 분도 많거든요. 네. 그래서 그 어떤 상황에 정답은 없는데 본인이 불안하면 본인이 수도권의 매물을 가지고 있던 재개발, 재건축 물건을 가지고 있으면 저는 그래요. 앉아서 단톡이든 유튜브는 물론 보면 도움은 되지만 내가 불안하면 그 지역 현장에 가서 샀던 곳 부동산부터 해서 하루 종일 이렇게 돌아다니면 팔아야 되겠다, 홀딩해야 되겠다, 어느 정도 있다가 팔아야 되겠다 생각이 들어요. 근데 요즘 워낙 시장이 너무 변화가 심하니까 옆 사람, 단톡방 이런 걸 보고 매수를 한단 말이죠. 그냥 사고 나서 물어보지. 네. 그런 분들이 되게 많아요. 그리고 갭만 보고 투자하잖아. 얼마 들어가? 1,000, 2,000. 오케이. 그냥. 이런 분들이 법인으로, 본인 주택은 뭐 비과세 반다 생각하고 법인 운영에 대한 생각이나 1년에 내가 법인을 샀다 팔았다를 뭐 최소한 4개 이상을 한다 안 하는데 기준도 없이 남이 만드니까 법인 만들고. 그치. 이 책 읽어봐라 읽어보고 그냥 남 따라서 장에 가는 거지. 장에 가면 무엇을 사야 될지 생각도 없이 기준이 없는 거야. 남들 팔면 팔고. 그러니까 항상 이런 거에 걸리잖아요. 내가 사면 떨어지고 내가 팔면 오르고 내 따라하면 된다 이렇게 말하는 게 초보분들이거든. 그런 분들이 되게 많다. 인사이트가 없는 거야 본인만의. 갑자기 그 생각이 나요. 617710 나왔을 때 법인 딱 만들고 아무것도 못하신 분들 갑자기. 그러면 720 날 때 제일 중요한 이제 취득세 중과된다. 뭐 법인세 내년부터 2021년부터 인상한다. 이러니까 움찔했던 분들이 법인 폐업하든지 법인 물건 많이 팔았거든요. 근데 그 이유 어떻게 됐습니까? 떡상을 했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분들이 지금 정부의 말을 믿겠어요, 안 믿겠어요? 안 믿죠. 그 청개구리가 된 거야. 그 나중에 청개구리 엄마가 어떻게 했어요? 이제 얘는 내가 정말 또 죽어서 내가 마늘에 마른 양지 쪽에다 묻어달라면 또 이렇게 할 거라 생각하고 그렇게 말했는데 이 내과에 묻었잖아. 아들은 마지막 엄마의 손을 들어줘야 되겠다. 그래서 매일 비가 올 때마다 개굴개굴 운다라는 얘기처럼. 아, 너무 오랜만에 들어본다. 아, 그래서. 정말 어떤 정답은 없는데 항상 이 포지션 자기만의 출구 전략을 짜서 항상 대응을 할 준비를 해야 되는데 그냥 있는 돈을 대출받아서 올인하고 그리고 자기가 수익이 나는 근로소득으로 이자를 내고 이러니까 힘든 거예요. 이러니까 내가 투자를 내가 이러려고 하나라는 생각을 많이 한단 말이에요. 아, 공감합니다. 그러니까 대출을 했으면 1억을 대출했다 그러면은 한 2천 정도, 2년 정도 이 돈으로 대출 이자를 나게끔 세팅하고 8천만 원을 투자를 해야 되는데 그래 안 한단 말이지. 내 월급으로. 그렇지. 그러니까 힘든 거야. 안 그래도 뭐 또 명절 되면 엄마 용돈 또 우리 장모님 용돈 이렇게 주고 애기 갑자기 급한 일이 있어서 뭐 학원비 주고 나면 은근히 나가 돈이. 그럼 이제 집에만 있어야 돼. 친구도 못 만나고. 네. 그러면 또 집값 매일 또 주식보다는 좀 덜하지만 부동산 올랐나 떨어지나 매일 본단 말이야. 그러니까 자괴감이 빠지는 거지. 6개월 요즘엔 한 2, 3개월 안에 올라줘야 돼요. 안 오르면은 욕을 해. 저게 무슨 전문가라고. 아, 이렇게 공감이 되지? 뭐 이게 분위기거든. 그래서 그분들은 현장도 안 가. 그죠? 그냥 뭐 유튜브 보고 막 후랭이 TV다. 여기만 보고 사면 된다. 뭐 이렇게 그냥 사는 거야. 막 평가해, 그래. 그리고 야 네가 살아있잖아. 그럼 이제 날라오는 거지. 뭐 그게 뭐 전문가냐 이러면서. 본인만의 기준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없이 투자도 하고 법인도 만들고. 그러니까 뭐 도구나 카우나 모든 사람들 얘기 뭐 전문가라고 하는 모든 사람들 얘기만 듣고 사는 거지. 그러니까 지금까지 내가 봤을 때 사긴 샀어. 오르는 장이야. 재미는 있었어. 근데 팔아본 사람이 또 없어. 아, 그렇죠. 지금 보고 그냥 올랐다. 기분은 좋아. 그렇죠. 팔아본 적이 없다고. 그게 또 아주 문제의 어떤
봉착되어 있는 분들이 많아. 2년 정도 투자한 사람들이 뭐 계약갱신 청구권도 했으니까 그냥 팔아본 적은 없어. 2억 3억 올랐어. 그럼 이제 어떻게 될지 이제. 안 팔면 세금 안 내면 되거든. 그래서 계속 가져가야 되겠다 생각하는 분도 있고. 돈이 필요한데 어떻게 안 팔 수가 있어요. 항상 파는 거는 돈이 필요해서 팔거든. 맞잖아요. 아니면 다른 투자할 곳이 있고. 뭐 다른 투자는 솔직히 초보들은 뭐 그렇죠, 모르게 그렇죠. 못하고 그렇죠. 그냥 그 돈이 필요해서 아니면 새로운 집으로 아니면 종부세 맞으니까 돈이 없거든. 그걸 파는 거야. 자신만의 인사이트를 좀 얻는, 좀 권해주고 싶은 공부 방법이나 이런 게 좀 있어요. 쉽게 말해서 이제 뒤에 제가 이제 뭐 어차피 나왔으니까 뭐 책 홍보는 뭐 좀 이해해 주시고. 공부해 주세요. 근데 이제 책이라는 건 보면은 정말 내가 책을 직접 대필 없이 쓰다 보니까 와, 정말 책은 꼭 초보분들이 읽어봤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꼭 하고 싶습니다. 물론 책도 보면은 뭐 책파리가 있고 자기 자랑이 있고 뭐 아니면 그냥 자기 유명해지고 싶어서 책을 쓴 사람도 있는데 책을 한 10권 정도 읽으면 이 책이 나한테 유익하다, 이 책이 도움이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많은데 꼭 책은 먼저 한번 읽어보세요. 어떤 책이든 읽어보고 그 다음에 100번 정도 책 읽는 것보다 10번 강의 듣는 게 낫다란 말이 있잖아요. 그럼 10번 정도 내가 돈을 낸 만큼 어느 정도 인풋이 있어야 아웃풋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돈을 내야 그만큼 돈 뭐 만 원, 2만 원 내고 이만큼의 수익을 얻는다. 그 웃긴 거야. 무료 나누면 무료일 뿐이에요. 자,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돼. 좋은 물건은 프랜카드 걸고 홍보 안 합니다. 그렇죠. 좋은 자기 수익 1억 넣고 1억 버는 거 홍보 안 해요. 자기 혼자 먹지. 맞죠? 근데 돈은 내가 강의비는 아끼지 말고 비싼 강의를 먼저 들어보면 퀄리티가 나오니까 그렇게 하고 항상 배우면 나이에 따라서 읽는 속도가 달라집니다. 20대는 기억이 오래 가는데 20대는 부동산에 관심이 1도 없어요. 그럼 30대인데 30대는 어떻게 돈은 좀 있지만 아이들 키우고 이런 어떤 부분에 있어서 부동산 관심이 있지만 또 안 하게 돼요. 40대는 이제 돈도 있겠다 하려고 하는데 이제 승진의 욕심이 이제 많아요. 부동산 뒤로 한단 말이죠. 그럼 결론은 50대인데 50대는 이제 뭔가 시작하려고 하면 눈이 좀 희미하고 귀가 잘 안 들리고 무릎이 아프고 현장 가기가 좀 그런 거예요. 그리고 욕심은 많은데 움직이긴 귀찮아. 이게 어쩔 수. 그래서 리스크 작은 거. 그래서 서울 강남 투자는 하고 수익률은 작지만 시세 차익을 노리는 부분이 많거든요. 그래서 인사이트는 먼저 책을 읽고 그다음에 단톡방에 올라온 거나 블로그나 유튜브나 카페나 이 서치를 해야 돼요. 하고 매일 기사들 원래는 국토교통부 보도 자료라든지 한국은행의 보도 자료라든지 기획재정부 보도 자료라든지 그 보도 자료를 어마어마한 걸 읽어야 되는데 그 읽기에는 솔직히 초보들에게는 너무 부담이 되니까 요약 정리한 기자분들이 썼던 네이버 부동산이라든지 매일경제, 한국경제라든지 이런 거를 매일 봐야 돼. 매일. 물론 종이신문을 봐도 되고 아니면 그냥 전자신문을 봐도 되는데 이게 하루 이틀 쌓이면 본인의 어떤 인사이트가 생기고 그 강의도 듣고 멘토는 꼭 3명을 만드세요. 3명? 3명 만들어서 이분한테도 물어보고 저분한테도 물어보고 항상 크로스 체크. 그리고 부동산을 다닐 때 내가 관심 없는 지역이라 하더라도 그 지역에 정말 부동산 소장님이 유명하신 분이 아닌 조용히 있는 분들이 본인에게 또 멘토가 되실 수 있는 분이 있거든요. 그 분들을 수도권 1명, 지방 1명, 광역시 1명 이렇게 3분을 친하게 지낸 다음에 또 물어보고 소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렇게 그러면 부동산 소장님이 3분 그리고 강사들 3명 그리고 인사이트 이렇게 할 수 있는 거 체크, 이해서 그걸 책 읽고 이러면 내가 다음 포지션을 어떻게 잡아야 될 것인지를 충분히 알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시면은 성장하는 데 많이 도움이 되실 거라고 봅니다. 이번에 어쨌든 이 상승장을 지나온 분들이 상승장이 꽤 길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이제 책이 되게 부쩍 많이 나왔는데 네네. 책파리 책과 진짜 전문가 책 구분하는 방법 같은 게 있을까요? 근데 이제 딱 보면 제가 아까 책 10권 읽으라고 얘기했잖아요. 책 10권 읽으면 몇 장 탁탁탁 읽다 보면 그래 여기 그래서 뭐 요거 사라고? 그럼 너한테 연락해서 컨설팅 해야 되는 거야. 이렇게 다 내용이 있어. 근데 이제 그냥 책에 이 책이 책팔이가 아니고 그냥 이거 어떤 방법을 알려주고 싶은 책은 그냥 이렇게 읽다 보면 맞아. 고수들은 첫 번째 내가 부동산 닥치고 이제 부동산에 미치다 읽으면 그렇지. 내가 이걸 그동안 잊고 있었었구나. 맞아. 이랬었었지. 항상 다시 초심으로 가져갈 수 있는 그렇죠. 부분이 있는 거고 초보들은 맞아. 그동안에 계속 항상 그래프나 차트가 있으면 초보분들은 닫아버려. 읽다가. 그래요? 왜냐면, 그 예를 회사 생활 오래 하신 분들은 그래프 차트, 주식 하시는 분들은 도움이 되겠지만, 갑자기 용적률, 건폐율이니, 2종 일반 주거지, 3종 일반 주거지가 나온다든지 좀 어려운 용어가 나오면 읽다가 스톱하고 네이버 뒤지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책을 읽다가 나아가지를 못해요. 세금 문제도 마찬가지고. 수업이 되는 거지. 그러니까 한 페이지 읽고 그냥 스톱.
한 페이지 읽고 스톱 이러니까 좀 재미가 없는 거지. 읽으면 그냥 싹 그냥 읽혀야 되는데. 그래서 내가 싹 읽히는 책으로 첫 번째 책을 썼거든. 아.